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통합 국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새롭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전에 이미 있었는데 새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밝히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세부 목표, 두 번째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 상호 방위 역량 이거를 강화하는데 그걸 통해서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한다. 그리고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 지역, 이 동북아가 되겠죠. 지역과 국제 질서의 핵심 축의 역할을 한다. 여기 와 있는 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걸 따르게 될 텐데 이 지역 동북아와 국제 질서의 핵심 축의 역할을 한다. 축이다 하는 것이죠. 할 일이 좀 중요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보충하는 설명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고 해서 INSSG 여기에서 뭐를 지금 하고 있느냐?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판도를 바꾼다 하는 것은 게임 체인징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판도를 바꾼다. 어떤 것을 바꾸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게 공개되면서 김정은이가 아주 발빠른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약간은 부수적인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미국 통합 국가 전략, 한국에 대한 그게 이제 2019년 1월에 승인이 됐고 그게 적용됐던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최우선 목표가 이렇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이거 약자로 FFVD라고 합니다. 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관련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부 목표는 FFVD의 진전과 상응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바로 이런 FFVD에 해당하는 북한 비핵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상응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사실 이걸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또 남북 두 나라 인정 이런 것들이 쫙 양해되고 있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최우선 목표와 세부 목표가 이번 새 통합국가 전략에서 그냥 삭제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과 다 있고 똑같지는 않지만 맞닿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삭제됐다.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기는 합니다. 비핵화를 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대화로 푼다.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기대하는 대로 대화로 푼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뭐 언젠가는 소위 38선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돼야 할 테니까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겠죠. 그러면서 UN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 평화롭게 이 북한 비핵화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대화한다. 그런데 UN 제재는 엄격하게 집행을 한다, 이행을 한다. 왜 하느냐? 북한이 알아서 비핵화를 하는 것은 뭐 아무도 문제거리도 되지 않죠. 그런데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한다. 여기에 바로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하는 게 뭡니까? 위에서 말한 게임 체인징.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 것. 지금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 이 게임 체인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개조까지 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회가 닿으면 그때 이제 심층 논의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또 신경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 세부 목표로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의 안보라고 해도 미국이 한국의 관여, 이 관여는 엔게이지먼트인데 그때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튼 관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조율하겠다. 미국과 한국이. 그리고 동맹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깨자 하는 국민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싶죠. 굳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한미동맹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정치적 반대, 사상적 반대가 있었다. 한국에서. 한국이 반미 국가였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지지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상당히 그 냉랭하게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도전들이 있죠. 거기에 대응한다 하는 내용은 한반도 그리고 이 영내 그러니까 이 동북아 이 지역에 지금 부상하는 도전 이제 막 일어나는 솟구치고 있는 도전 침입, 침범 이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군사능력 개발을 바로 이 한미동맹이 긴밀하게 조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 진화는 좋은 뜻은 아닙니다. 더 세게 부딪히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돌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들 그리고 경쟁자들은 한미동맹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 새로운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 뜻은 우리 한미동맹이 막아야 될, 막아서야 될 그 상대방의 역량이 자꾸 세지고 있다. 적과 경쟁자. 적은 뭐 확실히 적이고 경쟁자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경쟁자에게 지면 안 되는 이렇게 될 텐데 그들의 능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 간의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인 성장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한번 나눠보면 미국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겠죠. 이건 미국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 더 회복력이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더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증대시킬 것, 또 인적 유대 관계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아주 기본 그런 거의 기본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전략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바로 이 경제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또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에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오자마자 그 삼성에 달려갔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삼성하고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말하자면 하청 일을 하는 곳이고 삼성이 미국에다가 직접 그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공장 짓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두 나라 간의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그 헤드쿼터고 한국은 그 밑에 있는 뭐
지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뀐다.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 그게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분야의 세부 전략에서 한국이 수출 통제를 개선해야 된다. 한국이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게 플러스가 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한국의 재벌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은 미국이 있는 공급망이 되겠죠. 거기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히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재 이런 것들을 한국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은 수용적인 프레임워크, 근로자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도모해서 앞에 거 다 치우고 답은 미국 근로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미국 플러스 미국의 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영내, 이 동북아 쪽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나서서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더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한국, 중국 간에 건설적이며 현실적인 관계 이거를 부추겨서 독려해서 지역 안정을 증진시키고 한국이 그렇게 해야 하고 특히 대북 정책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 한국이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게 참 많은 걸 시키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사법 협력을 더 늘려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는 퇴치하고 한국이 특히 인권이라든지 하는 이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게 국제규범과 기준을 항상 준수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통합 국가 전략인데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되겠죠. 이 국가 관계라는 것은 큰 나라, 힘센 나라라고 해서 항상 갑인 것은 아니죠. 바로 이런 환경을 잘 알고 한미 동맹의 우리는 혈맹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면 한국은 미국을 이겨야 한다 하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